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8월 8일 프로테라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었지만 자금력의 부족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프로테라의 파산은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데요. 전에 정리했던 루시드, 리비안, 니콜라는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투자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전기차 기업 중 카누는 아직 양산도 못했고, 워크호스라는 배달용 전기차 업체는 기존 차량 리콜 후 2022년 3분기가 돼서야 다시 생산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프로테라가 파산하게 된 이유를 재무제표를 통해 알아보고 카누와 워크호스는 문제가 없는지 프로테라를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테라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입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2021년부터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감소해요. 이건 배터리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비용이 증가했고 2022년은 4분기부터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부품 공급 차질로 적자폭이 더 심해집니다. 분기로 보면요. 분기를 거듭하면서 매출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매출, 영업이익률은 감소 추세입니다. 2023년 2분기에 그나마 1분기보다 나은 실적을 보여줍니다. 매출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개선했어요. 그럼 부문별로 매출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파워1이라는 배터리 공장이 가동되면서 2분기에 파워앤에너지 부문은 매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대신 버스 매출을 나타내는 트랜짓 매출은 감소해요. 주요 지표들로 다시 보면 2분기 버스 인도량이 20대뿐입니다. 점점 안 좋아졌네요. 하지만 충전소 설비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었고 배터리 시스템이나 배터리 생산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차량 인도량이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배터리 부분에서 실적이 2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 상태를 살펴볼까요? 2022년 말까지만 해도 부채 비율이 60%대라 이렇게 파산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2022년 4분기까지 부채 비율이 아주 조금씩 증가하더니 2023년 1분기부터 200%대로 급증합니다. 왜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유동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동성을 보면 2021년 3분기까지 600%대의 유동 비율이었는데 4분기에 200%대로 떨어져요. 4분기부터 신호가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부채가 갑자기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가 비유동부채에 있었는데 유동부채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이유는 채권 보유자와의 약정이 있었는데 2022년 4분기까지 현금 소비량의 4배가 넘는 현금과 유동성을 유지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번 면제를 해줬고 2023년 3월까지 면제를 받지 못하면 즉시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1분기 당시에는 이야기가 잘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 해결이 안 돼서 바로 갚아야 될 부채로 변경됩니다. 여기에 유동자산 중 거의 절반이 재고더라고요. 실제 현금과 단기 투자 자산을 합치면 220밀리언 달러 정도인데 유동부채를 갚기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리는 건 매출액과 운전자본과의 관계인데요. 운전자본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이라고 하고 저는 재고 더하기 매출채권 빼기 매입채무로 계산을 했습니다. 같은 수익을 내도 운전자본이 낮으면 효율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 매입채무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입채무는 업체의 물건을 외상으로 사고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줘야 될 돈이 2023년 2분기에 갑자기 늘어났어요. 종합해보면 현재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서 현금 창출은 못하는데 유동부채와 매입채무가 증가하면서 갚아야 될 돈은 2분기 들어서 급격히 늘면서 파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분기에 약정을 못 지켰다고 했을 때 회복이 불가했었던 것 같네요. 기사들을 보면 경쟁력 있었던 프로테라가 파산한 이유는 결국 전기차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버스가 승용차보다 리튬 배터리 등 비용이 더 높고 고객 맞춤형으로 주문이 된다고 합니다. 승용차는 일괄로 생산을 하면 되는데 버스는 일괄 생산이 힘들다는 것이죠. 먼저 특히 연방이나 주의 자금에 의존하게 되니 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려고 제품 가격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스 제조는 계약 체결 후 12에서 18개월이나 걸리고 인도받는 시점에 수익이 인식되니 현금 회전이 느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 우리 몸에서 피가 항상 흘러야 되는 것처럼 기업은 현금이 풍족하게 있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럼 카누와 워크호스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카누 먼저 볼게요. 카누는 2017년에 설립되어 2020년에 상장을 합니다. 이 회사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통해 하부 차체를 통일하고 용도에 따라 배송 차량, 픽업 트럭 등 상체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플랫폼을 통일시키면 비용 절감과 함께 내부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해 카누에 투자했지만 2021년에 종료가 되었고 2022년에는 애플이 카누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카누는 오랜 시간을 거쳐 2023년 하반기에 양산할 예정이며 그 사이에 월마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사의 우주 비행사용 전기차로 공식 채택되고 최근 세대의 전기차를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매출액을 보시면 당연히 없고요.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계속 적자폭은 줄이고 있습니다.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비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2022년 2분기 이후로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비용을 극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제 바로 재무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에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2021년은 현금이 풍부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빠르게 현금이 줄어들면서 부채 비율은 계속 늘어나 2023년 2분기에는 124%의 부채 비율을 보입니다. 부채 비율이 124%면 큰 문제가 없겠네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을 보시면 2021년 1805%였던 유동 비율이 어느새 13%까지 내려갔어요. 유동부채가 202밀리언 달러고 유동자산이 26밀리언 달러인데 이 중에 재고가 5밀리언 달러가 있으니 재고를 제외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자금을 계속 조달받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안 좋아지는데 현금 흐름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우선 영업 현금 흐름이 음수값입니다. 음수값이라는 건 물건을 팔아도 돈이 계속 유출된다는 의미예요. 카누는 매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더 심합니다. 특히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매분기 원화 기준 1,500억 원이 넘는 현금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러니 가지고 있는 자산과 현금이 급격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2022년 2분기부터 자금 조달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전환사채와 선불계약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받는데요. 문제는 자금 조달받은 만큼 비슷한 금액을 까먹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루시드처럼 확 밀어주면 좋겠다만 제가 느끼기엔 카누는 양산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유동부채를 더 자세히 봤거든요. 표를 보시면 매입 채무가 42%, 미지급금이 40%로 대부분 차지하는데요.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 모두 지불해야 되는 돈인데 매입 채무는 유형자산 등을 구매한 비용이고 미지급금은 그 외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미지급금이 40%가 넘는 것은 좀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 싶은데요. 프로테라도 유동부채를 세분화해서 봤는데 미지급금 비율이 5%밖에 안 됐거든요. 이따가 볼 워크호스는 유동 비율이 200%가 넘어서 셋 중에 제일 나은 상황인데 같이 비교해보면 워크호스 역시 미지급금 비중은 74%나 되지만 워크호스는 유동부채 자체가 카누보다 3배 이상 낮은 상태고 미지급금 절대 수치도 카누가 약 2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카누가 유동성 문제로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8월 4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카누에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는데요. 상장할 때 회사의 재무 전망을 오도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3분기에 반영되겠네요. 엄청난 비용은 아니지만 워낙 돈이 없다 보니 이 부분도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주문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며 계속되는 고객 테스트를 완료해 나가고 있고 배터리 라인 및 로봇, 제조 라인과 같은 양산 준비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사의 3대의 차를 납품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3분기에 첫 매출로 잡힐 것 같아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카누는 주문받은 만큼만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많이 생산을 해야 원가 비중이 떨어질 텐데 아마도 자금이 모자란 상황에서 공장이나 설비 확장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공정은 아웃소싱을 할 계획이라는데 이것도 역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에는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이 얼마나 될지 자금 조달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봐야겠네요. 이제 마지막 워크호스입니다. 워크호스는 2007년에 설립되어 2010년에 상장을 했고 전기밴과 드론을 이용하여 배송을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홀스플라이라는 드론은 FAA 미연방항공청에 드론 가망성 신청을 했고 승인이 되면 차량에서 드론으로 최초로 배송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거예요. 전기밴은 기존의 시천이라는 모델을 용량 부족으로 2021년에 리콜을 했고 2022년 2분기까지 매출이 없다가 3분기부터 W네 모델을 양산하며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은 리콜로 의미가 없어서 분기 매출부터 볼까요? 3분기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4분기에 생산량이 늘면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2023년 1분기에 부품 공급 차질로 매출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근 5년간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합니다. 2023년 1분기 대비 2배 이상 매출이 늘었고 매출이익률도 1분기에 마이너스 200%대에서 2분기에 마이너스 100%대로 크게 개선했습니다. W4 모델 인도량이 늘면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2분기 매출이 6.4밀리언 달러인데 HVIP라고 해서 하이브리드나 탄소 제로 배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승인이 안 나서 2.4밀리언 달러를 할인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8월에서 9월 사이에 HVIP 바우처를 획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빨리 받을수록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논하기엔 2분기에 마이너스 500%대라서 표현을 안 했는데요.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비, 판관비 모두 분기 매출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더 매출을 높여야 되는 실정이죠. 생산량과 인도량을 보겠습니다.
이번 2분기에는 생산량이 안 나와서 3분기에도 안 나오면 인도량만 표현해야 될 것 같네요. 인도량은 2분기에 42대로 1분기에 4배 늘었습니다. 모두 W내 모델이고 다음 모델인 W752 양산을 시작했고 일대는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델인 W56은 3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2023년에 3개의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며 2023년 생산 CAPA 및 선적 목표는 W4는 300대, W750은 50대, W56은 이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론 소식인데요. 드론은 처음으로 주문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미군 쪽의 드론 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민홍림부 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 0.9밀리언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65%로 건전한 상태이고요. 대신 자본과 현금은 2022년 1분기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유동성을 보면 유동 비율이 214%인데요. 재고를 빼고 유동 자산은 유동 부채보다 1.5배 많아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2023년 1분기보다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이 좋아진 이유는 자금 조달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이제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을 보면 2023년은 분기마다 33밀리언 달러가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빨리 유입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무현금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전에 받아두었던 ATM 오퍼링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시점으로 120.7밀리언 달러가 남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식이 계속 발행될수록 주식의 가치가 점점 희석될 것입니다. 2023년 예상 매출액은 65에서 85밀리언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분기 때 제시한 75에서 125밀리언 달러보다 많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W56 모델 인증 예상보다 45일 늦어진 것과 앞에서 언급한 보조금을 받기 위한 HVIP 인증이 늦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종합해보면 카누는 지금 자금을 잘 조달받으며 버티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워크호스는 ATM 오퍼링 금액을 다 쓸 때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생산 증대와 수익성 개선, 보조금 바우처 획득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프로테라의 파산을 통해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부채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